지난주 토요일 오전 65세의 한 남성이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부동산 컨설턴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지역별 시세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마지막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컨설턴트가 한 지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5년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컨설턴트는 노트북을 열어 하나의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입주 예정 물량과 교통 개통 일정이었습니다. 그 표에는 향후 5년간 각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수와 지하철 개통 시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었고 어떤 지역은 새로운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래 가치는 추측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계산법을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5년 후 어느 지역이 발전할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의 열쇠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30초가 여러분의 마지막 부동산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70세의 한 여성이 최근 놀라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7년 전 경기도 하남시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왜 하남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5년 후 지하철이 개통되고 대규모 신도시가 입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교통 개통 일정을 확인했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입주 예정 물량을 조회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하남에는 향후 5년간 10,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었고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됐고 신도시가 완성됐으며 인구가 대폭 늘었습니다. 집값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입니다. 상권이 형성되고 병원이 들어서고 문화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계획서를 보라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하는 계획들은 대부분 실현된다고. 특히 예산이 배정되고 일정이 확정된 것들은 거의 확실하다고. 이런 정보를 찾는 수고를 하면 누구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66세의 한 부동산 분석가가 명쾌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을 연구했고 성공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3년에서 5년간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입주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인구 유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는 곳이 발전합니다. 둘째, 신축 아파트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역 전체의 주거 수준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선은 연간 1,000세대에서 3,000세대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지역이 활성화되면서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릅니다. 그 이상이면 입주 시기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교통 호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개통은 지역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개통 시기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나 각 지역 교통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착공 여부입니다. 계획만 있는 것과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하철은 착공 후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따라서 지금 착공한 노선은 5년 후 개통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지역을 지금 선택하면 개통 시점에 최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통에 임박한 곳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적습니다. 68세의 한 남성이 자신의 실전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6년 전 인천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그곳은 서울에서 멀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5년 후 김포 골드라인이 연장되어 서울 지하철과 연결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교통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착공 시기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도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투자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의 판단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노선이 개통됐고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산 다른 지역 아파트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교통호재는 가장 확실한 가치 상승 요인이라고. 특히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결정적이라고. 다만 계획만 보지 말고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착공 여부, 공정률, 완공 예정일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장조했습니다. 72세의 한 여성은 세 번째 체크 포인트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산업시설입니다. 사람들은 주거단지만 보는데 실제로는 일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발전합니다. 그녀는 5년 전 경기도 평택에 투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었고 여러 대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언제 입주하는지, 몇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지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평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됐습니다. 상권이 급속히 발달했고 아파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전세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거단지만 보지 말고 일자리를 보라고. 공장, 물류센터, 연구소 같은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진짜 발전한다고. 이런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찾아보기만 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63세의 한 남성은 네 번째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학교 신설 계획입니다. 학교가 새로 들어선다는 것은 그 지역이 젊은 층을 타겟으로 개발된다는 의미입니다. 학령층 자녀를 둔 가구가 주요 수요층이 됩니다. 이런 곳은 수요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는 4년 전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이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학교 신설은 학생 수 추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학교들이 모두 개교했고 젊은 가족들이 대거 이사왔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는 항상 아이들로 붐비고 학원가가 형성되고 키즈카페와 육아용품점이 들어섰습니다. 지역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됐고 집값도 안정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학교 신설은 젊은 인구 유입을 의미한다고. 젊은 인구가 있는 곳이 장기적으로 발전한다고. 교육청 사이트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장조했습니다. 69세의 한 여성은 5번째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대형 상업시설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3년 전 경기도 김포에 투자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착공 중이었고 유명 백화점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김포시 도시계획 사이트와 해당 유통업체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건설이 진행 중이었고 업체도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쇼핑몰이 개장했고 지역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졌고 집값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형 상업시설은 단순히 쇼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역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유명 백화점이 있는 동네와 없는 동네는 이미지가 다르다고. 이런 시설의 입점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71세의 한 남성은 6번째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공원과 녹지 조성 계획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교통과 편의만 보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을 중시합니다. 특히 공원이 가까운 곳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는 5년 전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그곳 옆에 대규모 공원 조성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원 녹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예산도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가치를 높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5년이 지난 공원이 완성됐습니다.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이 갖춰진 훌륭한 공원이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공원 바로 옆이 됐고 공원 조망이 되는 집들은 일반 집보다 억 단위로 비싸졌습니다. 그는 공원이 없었다면 평범한 집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환경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특히 은퇴 후 살 집을 고르는 사람들은 공원 접근성을 매우 중시한다고. 지자체 도시계획 사이트에서 공원 조성 계획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64세의 한 여성은 7번째 포인트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의료시설입니다. 특히 대형 병원이 들어서는 지역은 주목해야 합니다. 병원은 단순히 환자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등 수백 명의 인력이 그 지역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수요층을 만듭니다. 그녀는 6년 전 경기도 광명에 투자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신축될 예정이었고 보건복지부와 해당 의료기관 발표 자료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부지도 확보되어 있었고 착공 시기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6년이 지나 병원이 개원했습니다. 10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의료진과 직원만 수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병원 근처에 거주하게 됐고 주변의 의료 관련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약국, 의료기기 업체, 간병 서비스 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고용 창출기관이라고. 게다가